안녕하세요. 올해 GTU 학위 예비교사 글로벌 교육 연수에 참여한 영어교육과 유다란, 불어교육과 김희원입니다. 저희는 오늘 본 연수에서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동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들은 연수 중 ESL 관련 세션에서 다루어진 미국 학교 내 다문화 다언어 배경 학생 영어학습 지원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인상 깊게 들었고, 문득 국내에도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다언어 배경 학생이 있지 않을까? 국내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미국의 ESL 교육 과정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을 참고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교육 과정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오늘 발표를 통해 본 연수에서 배운 미국의 ESL 서비스 및 IELP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한국어 교육 과정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국 ESL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구성은 미국 현지 선생님께서 학예연수 세션에서 다루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ESL이란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약자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영어 외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다중 언어 사용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Multilingual, M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언어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ESL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학교 첫날, 학생들은 영어학습 지원 대상 판별을 위한 가정언어 사용 조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영어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분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가정에서 영어 외의 다른 언어도 사용하는 경우 교사 등의 담당자가 학생을 10일에서 30일 정도 관찰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학생이 아카데믹 랭귀지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측정 기준에 따라 점수로 표시합니다. 이 점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언어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본격적으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IELP를 작성한 후 시행하고 연말마다 평가를 시행하여 학생 영어 능력이 기준치에 도달했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됩니다. IELP와 평가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2개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ELP는 Individualized Education Language Program의 약자로 ESL 학습자들을 위한 개별화 언어 교육 계획입니다. 특수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개별화 교육 계획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에는 일반적으로 관찰 내용을 바탕으로 측정한 학생의 영어 능력 점수, 그리고 수업 혹은 평가 시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지원 내용이 포함됩니다. 가령 아직 글을 잘 읽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시험 시 문제를 읽어주는 시스템인 텍스트-스피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작성된 계획은 학생이 만나게 되는 교사 및 관계자들에게 전달되고, 계획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케어합니다. 다음은 IELP 시행 후 평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평가는 연말에 한 번 4개 영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종합 점수가 4.8점 이상이면 더 이상의 언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합니다.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보신 선생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충분한 아카데믹 랭귀지를 갖췄다고 판단되는 데까지는 약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설명드린 ESL 서비스와 IELP의 필요성 및 효과는 다음 외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아카데믹 랭귀지 능력과 소셜 랭귀지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이 영어를 학습한다고 생각할 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소셜 랭귀지는 1, 2년 정도 학교 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경우가 많지만,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아카데믹 랭귀지의 경우 그보다 긴 시간이 걸릴 뿐더러 학생이 관계자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ESL 서비스와 IELP를 통해 학생의 영어 실력이 학습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데요. 우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카데믹 랭귀지 능력 향상을 도와 차후 학습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앞서 IELP가 작성된 후 학생 관계자들에게 전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습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학습 능력,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서라는 점을 명시해 주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한국의 다문화 학생 언어 교육 시스템인 한국어 교육과정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작년 기준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는 14만 7,378명입니다. 그중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2.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는 사회에 맞춰 한국어 교육과정에 보다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가 추세에 비해 현재 그들의 학업 중단율이 높은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학교에서의 부적응이 그들의 가장 큰 학업 중단 사유라고 합니다. 학교에서의 부적응이라면 의사소통의 문제와 생활 한국어에 비해 부족한 학습 한국어 능력 등이 있으며 그로 인해 학습이 점점 뒤처지면서 학업을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학습 부진을 예방하기 위해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포함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전체 단계 구분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을 다시 각각 2개의 단계로 하위 분류하는 체제를 취해서 총 6개 단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하에 단계별 성취 기준을 기술하는데 각 단계별로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으로 나누고 각 학교 급별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개의 언어 기능을 다시 나누어 언어 수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매뉴얼상에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중도 입국 학생의 경우 시도교육청 다문화 전담 코디네이터와 상의하여 학교가 아닌 제2의 기관인 지역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비학교에 위탁시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ESL과 한국어 교육과정을 조사하던 중 ESL을 기반으로 한국의 다문화 학생 언어교육 지원 시스템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찾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어 교육과정은 IELP처럼 도달 점수가 명확한 것과 달리 모호한 성취 기준과 그에 맞춘 연구가 워낙 미미한 점이 문제가 되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성취 기준과 더불어 교수법 관련 매뉴얼도 살펴봤습니다. 더 세분화되어 있고 좀 더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ESL과는 달리 한국어 교육과정은 정보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제2언어 습득 등에 기반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IELP를 통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살피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한편 한국은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개별화 언어 교육 계획을 도입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학교가 아닌 다른 시설에 위탁을 시키는 것보다는 ESL처럼 담당 관계자 교내 배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